네, 안녕하세요. 와인고전 읽기의 모든 학생들이 읽어봤을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한 3, 4년 정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올리버 트위스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재밌는지 알죠? 일단 이게 사실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찰스 디킨스의 글바를 볼 수 있는 연재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매주 막 그 연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막장 소설 같은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간단치만은 않은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회 복지의 기원이나 또 이제 아동 착취, 아동 노동 그리고 어떤 사회가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게 되는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아이들이 처음 읽게 되는 고전이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사실 주인공도 올리버고요. 올리버의 인생이 왜 꽈배기처럼 트위스트 됐나 이런 은유도 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올리버 트위스트 주변 인물들을 다양하게 비추면서 당대의 많은 사건과 많은 캐릭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찰스 디킨스가 1837년부터 39년까지 2년간 잡지에 실었고요. 원래는 이 소설의 원제는 교구 소년의 편력이라는 약간의 그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구라는 게 당시 구빈 제도에 있었던 것이고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공장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길에서 있는 노숙자, 불황자 다 잡아다가 마구 일시키고 일하다 과로하면 버리게 되고 막 이런 사회적 배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구빈원에 태어난 아이는 고아원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엄마는 올리버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래서 나와요. 이 구빈원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오히려 잘 자랐다. 막 이제 작가의 문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읽을 때도 마치 작가가 칭찬하는 듯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 풍자적이고 아주 독특한 방식의 비판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죠. 올리버는 탄생을 했고요. 올리버는 탄생하고 아무 이름이나 지어졌고요. 올리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은 숨겨진 채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올리버는 구빈원에 들어갑니다. 구빈원은 당시 고아들이 한 8, 9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일터로 내몰립니다. 구빈원에서 막 그 첫 장면 보면 구빈내에 있는 교구 위원들 그리고 그 구빈원 일종의 관료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먹고 배를 두드리며 살지만 아이들은 다 삐짝 마르고 매일 죽 한 그릇밖에 먹을 수 없는 노동 착취, 아동 학대 현장에 내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리버는 뭐 특별한 정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죽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이 말을 했다가 완벽하게 그 구빈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가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리버의 여정이 쭉 가는 거예요. 올리버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그랬듯이 이 지방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소년이 부모도 없죠. 막 이제 서울로 겨우 올라와서 노숙하고 구걸하다가 결국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여기선 런던이죠. 런던에 오자마자 맞이하는 친구가 소매치기 범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이제 박완서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도시 주변 변두리에서 소매치기를 하자는 친구의 유혹에 이제 가는데 올리버는 사실 본성이 선한 인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매치기인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소매치기 소굴에 있고 그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거기를 벗어나서 또 되게 좋은 은인을 만나고 은인과 또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거기다 이제 잃어버린 이모까지 찾아가고 올리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드라마적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일단 스토리를 따라가면 굉장히 읽기가 재밌고 그 곳곳에 숨어진 캐릭터, 그 사회상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도 있지만 입체적 인물이 중간에 있다는 지점에서 저희가 고전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흥부와 놀부를 보면 선한 유형의 전형 그리고 악한 유형의 전형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작품 안에서는 그 가운데를 기량하는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아마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낸시입니다. 낸시는 도둑 속으로서 자라서 나쁜 짓도 하고 사실 모든 나쁜 일에 공모가담했고 올리버를 납치하기도 하지만 낸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올리버를 통해서 뭔가 선한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약간의 진실을 밝히고 올리버를 구해주고 자신의 도둑 속을도 배반하지 않는 양비론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낸시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낸시를 죽음으로 내몰린 도둑 동지들도 결국에는
권선징악적 결말로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올리버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귀족의 아들이 되고, 그 귀족의 아들인 올리버는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들을 또 용서하지만 법은 그들을 단두대에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악의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 있고, 이 작품의 중간에 가장 크게 떠받치는 올리버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트위스트 됐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은 신구빈법. 그러니까 영국의 그 구빈법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혀 왔는지, 그리고 영국은 사회복지란 개념으로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써먹고 단물 빨아먹고 버렸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면서 산업혁명 알려주고, 산업혁명에 있어서 아동노동과 계급구조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고, 도시 빈민의 개념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난한 자 이런 게 아니라 도시 빈민, 도시 주변부 빈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데, 또 이 인물들이 특징이 있어요. 아주 나쁜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계급적 가난과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부자들은 그냥 선해요. 부자들이 나쁜 경우가 작품에 나오지 않는데, 부자들은 교양과 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작품의 악은 악을 계속 착취하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착취하고, 사기친 놈이 또 사기치는 이런 악의 연쇄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읽으면서 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이 악한 인물들이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힘도 길러줄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또 점진적으로 화자가 약간 점잠 빼는 말투로 말하지만 잔혹한 현실을 웃으면서 전달하고요. 약자의 처지에 대해 자기도 좀 대입을 해보는데, 오늘날의 이것이 가난은 죄처럼 여기고 게으름처럼 여기는 구빈법이라는 게 열등처우 원칙으로 열등한 인간에겐 그렇게 더 열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잔인한 제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동 노동의 책임, 고아와 버려진 아이는 사회가 어떻게 누가 돌봐야 하는가, 그리고 고아라는 것 정체성은 자신이 맞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빈곤이 어떻게 손쉽게 범죄와 연결되는지도 학생들하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고전 읽기에서 복잡하지만 스토리도 복잡하고 내용도 재미있고 막 모험도 있고 막 총 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수많은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작가의 번뜩이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고요. 읽은 친구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내용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직도 올리버 트위스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막 이런 거고요. 아마 저희 원에서 읽는 고전책 중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유일한 고전이 아닌가, 그때 권선징악적 결말을 맞는 유일한 고전이 아닌가. 아마 허클베리 핀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작품들이 한두 개 있는데 아마 거기에 속하고요. 지금 저희가 읽는 건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힘들게 읽고 있지만, 중학생들도 이걸 읽고 초등학교 3학년도 이걸 읽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기원을 알려주는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